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훈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박영훈 위원장은 요즘 뜨고 있지. 김건희가 구속되면 경제효과 50조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이 부역자라고 할 수 있는 정경련이 갑자기 보고서를 이상한 걸 냈죠. 그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소가 청와대를 국민께 개방을 하면 GDP도 뭐 3조 원 이상 올라가지고 우리가 이득이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굉장히 저급해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매년 수십조 원의 그 피해를 낳는 굉장히 중범죄예요. 근데 이 만약에 김건희 씨가 지금 주가 조작에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에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공범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재판받고 있는데 정말 공범의 의혹이 있는 김건희 씨는 조사조차 안 받았거든요. 정말 의혹이 있다면은 검찰에서 소환 조사라도 했어야 되는데. 내 이름! 표심과의 대담,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 위원장 박영훈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훈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박영훈 위원장은 요즘 뜨고 있지. 김건희 구속 경제 효과가 50조라는 그런 글을 써가지고 막 중앙일보, 조선일보들이 뭐 좋지 않은 쪽으로 기사를 많이 썼대요. 그렇죠. 근데 서울의 출연은 아주 좋게 썼어요. 현재까지도 아직 졸업은 한 대학생이고, 제가 아까 물어보니까 법학과 철학을 복수 전공한다. 앞으로는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법학 전공한 사람들을 또 철학까지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요즘 정치인들이 깊이가 낮아가지고 윤석열 같은 사람도 정치한다고 들어오니까 정치판이 개판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있죠. 그래서 법과 철학을 함께하고 있는 박영훈 위원장 앞으로 큰 정치인으로 대성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개혁을 좀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심님한테도 그러시겠지만은 저는 번호를 다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SNS를 공개를 하는데 정말 하루에 지금도 계속 전화 오는데 하루에 진짜 문자만 500통 오거든요. 검찰 개혁 꼭 해달라, 언론 개혁해야 된다. 근데 아까 비대위 회의에서도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모셔놓고 우리 전국위원장 간에 간담회를 했는데 개혁을 해야 된다. 우리가 172석이라는 의석이 있는데 지금 개혁을 안 하면은 과연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냐. 5월 9일이 카운터다운 시간 마지막 시간이다. 많은 분들이 개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한 표는 없거든요. 대신에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이나 우리 국회의원 만날 때마다 우리 지지자들이 이렇게 개혁을 원하고 있고 국민들이 개혁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지부진하면은 우리 다음 총선에서 장담할 수가 없다. 우리 핵심 지지자조차도 투표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기대서 민주당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해요. 민주당이 지금 개혁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원내대표 선거조차 박홍근 의원님이 그 개파색이 굉장히 옅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조직도 그렇게 원래 옅었는데 박홍근 의원님이 당선된 걸 보고 민주당이 이제 개혁의 목소리, 개혁의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걸겠구나. 지금 물론 약간 주춤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저는 민주당이 과거에 우리가 민생 입법들을 순차적으로 빠르게 통과시켰던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빠르게 개혁 입법들을 5월 9일 이전에 처리하지 않을까. 모든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만나는 의원님들 모두가 개혁에 대한 그 갈망을 잘 알고 있고 본인도 갈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멀지 않은 시간 4월 중순 한 15일 16일쯤 되면은 그 개혁 입법들이 하나둘씩 처리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박영훈 위원장이 거짓말할 뿐은 아니고 4월 15일쯤 되면 하나씩 처리할 것. 그 김건희가 구속되면 경제 효과가 50조라고 했잖아요. 네. 김건희 구속되면 경제 효과 50조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많은 언론들이 정말 잘했다 한 사람도 있고 뭐 논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걸 쓰게 된 계기를 좀 얘기해 줍시오. 다시 보니까 저도 재밌는데요.
사실 지금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못 하고 있어요. 윤석열 인수위에서 국민 소통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용산으로 그럼 가면은 국민 소통이 늘어나나요? 이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국민 소통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차라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종으로 가야죠. 그럼 정말 박수 칠 거예요 민주당은. 근데 용산으로 왜 옮기냐? 청와대로 단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5월 9일부터 용산을 쓸 수 없는 상황임에도 숭의동에 머물면서 청와대는 단 한 발짝도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용산으로 가냐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고 청와대를 개방하면은 또 정경련이라는 곳이 전국경제연합이 원래는 정경유착에 정말 그렇죠.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배제된 단체란 말이에요. 부역자예요. 네, 부역자인데 이 단체가 그 탄핵 이후에 삼성도 빠지고 하면서 힘이 굉장히 약해지긴 했지만은 아직도 건재하고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 빌딩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역자라고 할 수 있는 정경련이 갑자기 보고서를 이상한 걸 냈죠. 그 산하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소가 청와대를 국민께 개방을 하면 이 관광객도 엄청 많이 오고 GDP도 뭐 3조 원 이상 올라가지고 우리가 이득이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굉장히 저급해요. 왜 저급하냐면 청계천에 매일 1년 동안 참 많은 분들이 오세요. 1740만 명 정도가 오시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그 지나가는 사람도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 뭐 청계천 시장 보러 온 사람도 포함은 됐겠죠. 그렇죠. 시장 보러 온 사람,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이 점심에 그냥 산책하는 사람, 아니면 버스 타려고 오는 사람, 광화문역 지나치는 사람도 청계천 이용자로 이렇게 분류시켜버리고 이 1740만 명이라는 인원이 이 보고서에는 청와대에 1년에 한 70만 명 정도가 관광을 하거든요. 그래서 1740만 명 마이너스 70만 명에서 1670만 명이 청와대 방문을 할 거다라고 계산을 하고 1인당 뭐 10,000원씩 돈을 쓸 거다라고 계산을 해서 결국 뭐 1.8조 원 정도의 이득이 생긴다. 그리고 국민소통이 강화되면은 한 3조 원 가까이 이득이 돼서 결국에는 한 5조 원 정도 그렇죠.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저는 보면서 이 보고서를 왜 썼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패러디를 해보면은 지금 주가 조작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그렇죠.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주가 조작 그리고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되는 거죠. 주식을 조작하는 행위는 매년 수십조 원의 그 피해를 낳는 굉장히 중범죄예요. 근데 이 만약에 김건희 씨가 지금 주가 조작에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에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공범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재판받고 있는데 정말 공범의 의혹이 있는 김건희 씨는 조사조차 안 받았거든요. 정말 의혹이 있다면은 검찰에서 소환 조사라도 했어야 되는데 소환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김건희 씨의 그 주가 조작 사건 의혹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청와대 옮기면 5조 이게 말도 안 되는 보고서다. 반대로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정말 의혹이 있어서 이게 혐의가 인정돼서 구속이 되면은 우리가 매년 주가 조작으로 손실되는 수십조, 50조라고 표현했는데 50조의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패러디한 거지 이게 구체적인 계산으로 사실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아, 해보셨어요? 네, 했더니 김건희가 조작되면 정신적으로 50조가 아니라 500조까지 경제 효과가 있다. 지금 김건희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주가 조작범들이 또 활개칠 우려가 있고 대의적으로 국가 조작국으로 찍히면 대한민국 주가들이 하향화돼서 제대로 값이 안 나오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빼더라도 우리 국민 최소한 2,500만 정도는 김건희가 구속되면 화병이 사라져. 그래서 병원비가 절약이 돼서 그런 효과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시킬 수 있거든요. 뭐 2,500만 명을 100만 원 시키면 얼마예요, 그 가격이? 뭐 25조인가요? 아니 더 되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주가 조작범 김건희가 구속되면 정신적으로 어떤 그렇잖아요. 네. 어디 시끄러운 데 가서 잠 잘 때 좀 조용히 잘 수 있으면 한 10만 원 낼 수도 있잖아. 그렇죠. 하루 저녁 사는데도. 네네. 근데 김건희 때문에 속 썩이는 사람들이 구속이 되면은 어떤 경제적 효과 또 소주도 좋아서 한 잔 더 마시면 네네. 어떤 그 효과도 나오고 해서 저는 50조 이상으로 나올 거라는 계산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근데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이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그 나라가 정말 공정한 나라거든요. 대통령 영부인,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이 됐다고 해서 검찰 조사를 안 하면 이게 정말 불공정한 거예요. 예, 그렇죠. 불공정하죠. 그 지금 주가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도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가가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지금 노무현 정부 때 2천까지 올려놓고 네. 또 이명박근혜 와가지고 뭐 1,000대에서 놀다가 네. 문재인 정부에서 3천 올랐잖아요. 네. 아무리 국내 언론이 거짓 왜곡 보도를 하더라도 주가는 안 움직인다. 외국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 자본이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되는 게 주식하는 사람들 나 아는 사람은 다 털고 있다더라고. 윤석열은 분명히 다시 2천까지 내려갈 우려가 크다 해서 털고 있다고 하는데 윤석열은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재무제표가 뭔지 모르고 유보율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의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